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진주에서 벌어진 참극으로 숨진 5명 중에는 초등학생 금모양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금양의 죽음이 믿기지 않고 또 보고 싶다면서 이렇게 노란 편지에 마음을 적었습니다. 지금 유족들과 주민들은 집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참극을 벌인 안인득을 살인과 방화 혐의로 구속하고 얼굴과 이름을 조금 전에 공개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고 그랬으면 사과를 하고 대신에 저도 불이익을 왜 불이익을 당해왔는지 저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예, 반성하는 분위기는 아니죠.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불과 2주일 전에 안 씨의 가족들이 안 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먼저 구석찬 기자입니다. 범인의 친형 안모 씨는 동생이 저지른 죄에 울먹이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형이라는 이유로 저도 피해자분들 이때까지 피해자분들한테 너무 죄송스럽고 무엇보다 이번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며 가슴을 칩니다. 안 씨는 지난달 동생이 도로에서 둔기를 들고 소란을 피운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가족들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최근 동생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 동의 없이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범인은 조현병이 심해져 가족들에게도 행패를 부리는 상황이어서 동의를 받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해봤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위임장을 받아오셔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저희 절차가 그래요. 다른 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경찰은 검찰에게, 검찰은 법률구조공단으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둔 자치단체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관공서 이리저리 뛰어다녀도 결론적으로는 답을 못 내줬다는 거, 답을 안 줬다는 거, 그게 너무 안타깝고. 그러는 사이 2주가 지났고 동생의 병세는 더 나빠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이번 참극은 무심함이 부른 인재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범인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스로를 사회에서 격리시켰습니다. 그 기록을 취재진이 입수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자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범인 안인득이 사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건 10년 전부터입니다. 이 과정이 2011년 11월 안 씨가 신청한 기초생활수급 관련 문서에 고스란히 나타났습니다. 안인득은 지역의 한 공장에서 일하다 허리와 팔을 다쳤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 나온 뒤 실직 상태에 빠졌고 집도 없이 차에서 생활하며 스스로 사회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겁니다. 2010년엔 흉기난동을 벌였습니다.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선고받았고 보호관찰소에서 관리를 받았습니다. 안 씨는 집행유예자인 것이 알려지기를 꺼려하며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는 내용도 남아있습니다. 결국 당시 정신적 충격으로 진주의 한 정신병원에서 9개월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편집성 정신분열증, 즉 조현병 진단을 받습니다. 보니까 정신분열증이 이제 옛날에 신청했던 기록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여서 사회 복귀도 힘들어졌습니다. 당시 안 씨의 근로능력 평가 점수는 22점으로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합니다. 사회부 적응이 도드라졌던 만큼 이후 이상행동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서류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지자체 복지담당 부서에는 전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희생자들 중에는 할머니와 손녀딸이 숨지고 아이 엄마는 중상을 당한 가족도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화재 소식에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서 대피를 도왔는데 그 사이에 정작 자신의 가족은 지키지 못했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늘도 분향소에는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오효정 기자와 배승주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아파트 4층에 살던 금모 씨는 사고 당일 불이 난 걸 느끼고 가족들을 먼저 1층으로 내려보냈습니다. 이어 아직 잠에서 깨지 못했을 이웃들을 생각해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깨웠습니다. 대피를 모두 도운 뒤에야 아파트 아래로 내려간 금 씨는 참혹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무사히 대피했을 거라 생각했던 아내와 딸 그리고 어머니가 범인의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그 불난 집에 불난 줄로만 알지 그 밑에 사람이 그런 짐승이 기다리고 있지는 누가 알고 있겠습니까? 금 씨의 가족들은 같은 층에 살던 범인 안인득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더구나 안 씨의 형부와 금 씨는 10대 때부터 우정을 이어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두 사람이 만나 범인 안 씨의 병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습니다. 죽은 한테 엊그저께 용돈 주고 너무나 밝은 모습이었고 그 친구 때문에 그 딸 때문에 내가 지금도 눈물 나오려고. 기구한 운명을 마주한 두 사람은 그저 자책하기만 했습니다. 얼마나 슬프냐 그냥 부모 잘못 만나서. JTBC 오효정입니다. 보고 싶다 다시 돌아와 달라는 메시지가 게시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학교 6학년 금모양을 잃고 충격에 빠진 아이들을 위해 중앙복도에 마련된 추모 공간입니다. 금양을 잘 알지 못하는 저학년 아이들도 추모의 글을 올리고 국화를 그렸습니다. 친구의 믿기지 않은 죽음에 마음의 상처가 컸습니다. 불안에 떨며 울거나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6학년 110여 명 가운데 80명가량이 어제 상담실을 찾았습니다. 학교는 수업을 미루고 내일부터 심리치료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심리적으로 그게 돼 있는지 그걸 지수를 측정해가지고. 참극이 일어난 아파트 주민들도 극심한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이웃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예, 문 밖에 나오면 너무 겁이 나요. 합동 분향소에는 희생자 5명의 영정사진이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조문객의 탄식과 울음소리가 하루 종일 끊이지 않았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예, 이미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이라든가 강남역 살인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죠. 외래 치료 명령제를 포함해서 중증 질환자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제대로 작동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안인득은 2015년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병원장은 지자체에 치료 명령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시행되진 않았습니다. 외래 치료 명령 제도가 시행된 건 지난해 13건, 재작년엔 4건에 불과합니다. 매뉴얼도 이미 있었습니다. 지난해 11월 경찰관, 소방, 응급대원에 대한 매뉴얼이 만들어졌습니다. 단순 사건 처리와 치료에 그치지 말고 정신질환에 대한 조치도 하자는 겁니다. 응급 입원을 시킬 정도로 심각하지 않더라도 지역 센터에 연계하도록 했지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에서 환자를 관리할 컨트롤 타워는 무력했습니다. 안 씨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게는 100명씩 관리하고 있는 센터 직원들이 등록하지 않은 환자를 찾아 나서길 바라긴 어렵습니다. 안 씨와 같은 급성기 환자를 돌보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가족들마저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정신질환을 가진 친형을 30년간 수발해온 김모 씨도 그랬습니다. 한여름에도 방문을 열어놓고 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감을 항상 가지고 사는 것이 이 환자 가족들의 운명입니다. 예방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결국 증세가 나빠질 때 위험은 가족이 떠안게 됩니다. 임의로 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고 협조적이지 않을 때 상당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입원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같은 제도가 제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런 서비스에 등록하고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아파트는 LH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평소에 안인득의 위협적인 행동에 주민들은 LH 본사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입주민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없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집을 옮겨야 하는 현행 법의 허점 때문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오늘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청원입니다. 주민에게 해를 끼친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묻지마 살인 사건이 일어난 진주의 아파트 단지는 LH가 30년간 장기로 집을 빌려주는 국민 임대주택입니다. 유가족과 주민들은 안인득을 여러 차례 경찰서에 신고하고 LH 본사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현행법상 자기 집이 있는 게 드러나거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하는 등의 경우에만 LH가 입주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란을 피우고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임대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다만 범죄 피해를 본 입주민이 LH에 요청하면 다른 지역 임대아파트로 옮길 수는 있습니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를 본 사람이 집을 옮겨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이런 허점에 비판이 커지자 LH는 고의로 이웃에게 해를 끼친 입주민을 내보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달라고 국토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보낼 대상을 자의적으로 결정할 경우 더 큰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의사, 복지기관과 함께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